여기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딸과 함께 한국에 온 영국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딸은 새로운 환경에 너무 긴장을 했는지 이내 한국 지하철 안에서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실수를 하자마자 다음 정차역에서 한국인 영무원에 의해 어디론가로 끌려간 뒤 충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유일한 가족인 5살짜리 딸 나디아와 함께 살고 있고, 저는 딸을 위해 몇 년 전부터 새 출발을 할 국가를 찾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는 꽤나 특별한 환경에 놓여 있고, 그 때문에 저희는 영국에서 도저히 삶을 이어가기가 어려웠거든요. 일단, 딸은 중증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데, 차갑고 냉정한 분위기의 영국에서는 딸을 키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비록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난 딸이지만, 딸은 사람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영국인들은 그런 딸을 편견 섞인 눈으로 바라볼 뿐, 아무도 딸이 내민 손길을 잡아주지 않았거든요. 그 때문에 외향적이었던 딸은 계속해서 소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던 딸은 어느새 새로운 취미를 찾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딸이 한국 드라마에 맞들린 건 어찌 보면 당연했어요. 요즘 한국 콘텐츠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TV 채널을 돌리면 영국의 콘텐츠가 아닌 한국의 콘텐츠가 도배되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 나디아가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된 건 너무도 당연한 상황이고, 나디아는 다른 영국인들처럼 점점 한국 드라마에 중독되어 간 거였죠. 그러다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는 직장에서 장기 휴가를 얻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건 나디아와 함께 살기에 적합한 국가를 찾는데 아주 환상적인 기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딸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일단 안정적인 치안이 가장 중요했는데, 아시아 국가는 그러한 조건에 딱 맞는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아시아는 영국과 꽤나 멀리 떨어져 있기에 이번 장기 휴가는 아시아 국가들을 경험해보기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딸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두 국가 모두 치안이 상당히 좋은 국가라고 알려져 있고, 또 국민들의 수준과 시민의식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에 나디아와 함께 살기에 매우 적합한 국가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디아 또한 한국에 가자는 말을 듣자마자 기뻐서 며칠 동안이나 날뛰었을 정도로, 이건 정말 그간의 저희 가족의 우울했던 상황을 해소하는데 아주 좋은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항공편이 더욱 용이한 일본부터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하면 온천이고, 나디아 또한 물을 무척이나 좋아했기에 저희는 일본의 온천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도착한 일본 온천에서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저희는 온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곧바로 쫓겨나 버리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일본 온천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 거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문신을 하거나 술에 취한 사람, 그리고 기타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은 전부 입장이 제한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딸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믿기 힘든 경악스러운 상황이었고, 저는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상황에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일본인 직원들은 장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을 반복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고, 그렇게 저희는 온천은 구경도 못 해보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건 그렇게나 차가운 분위기를 자랑한다는 영국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에 저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딸 또한 무척이나 어렸음에도 자신이 장애 때문에 쫓겨났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인지했고, 그렇게 저는 딸이 다시금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에 엄마로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죠. 그렇게 식당에 들어가려고 해도 일본 식당에서는 장애가 있는 딸의 얼굴을 보고 술에 취한 것 같다며 입장을 거부했고, 저는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싶어 번역이 잘못됐나 한참을 살펴봤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처뿐인 일본에서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죠.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상황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가 일본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사실 일본 지하철은 무척이나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기에 저는 이런 곳에서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지 못했지만, 저는 일본 지하철에 탑승함과 동시에 정말 깜짝 놀랄 경험을 하게 되었죠. 일단 일본은 듣던 대로 시민의식이 무척이나 훌륭했고,
지하철에 탑승한 사람들은 전부 정숙을 유지하며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나 좋아하던 나디아는 일본의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일본인들이 전부 자신이 좋아하던 한국인인 줄 알았는지 연신 한국인을 외쳐대며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나디아를 최대한 말려봤지만 아무래도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진정시키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디아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인들은 난동을 부리는 나디아에게 주의를 주거나 항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나디아를 공허하고 싸늘한 소름 돋는 눈빛으로 노려보며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어린 딸에게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빛을 보냈거든요. 저는 그러한 그들의 수십 개의 차가운 눈동자와 더불어 아무런 말도 없는 고요한 상황에 완전히 소름이 돋아버렸는데요. 그렇게나 차갑고 냉정한 영국인들조차도 장애가 있는 어린아이에게 이 정도로 혐오 섞인 눈빛을 보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나디아는 그러한 처음 겪어보는 집단적인 혐오의 눈동자에 결국 상처를 받고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경악스러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다음 정차역에서 역무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탑승하더니 이내 충격적인 내용이 적힌 번역 앱을 내밀었거든요. 손님, 죄송하지만 다른 승객들에게 민폐가 되니 내려주시겠습니까? 일본의 지하철에는 민폐 승객을 강제적으로 하차시킬 수 있는 내부 규정이 존재하고 저는 역무원으로서 당신을 내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지하철표 발권 비용은 역무실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환불을 해드릴 테니 더 이상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당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고 그렇게 일본인 역무원의 명령에 가까운 지시에 따라 지하철에서 하차했는데요. 물론 이건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한 딸이 잘못한 상황이 맞긴 했지만 그래도 일본인들이 이 정도로 충격적인 반응을 보일 줄은 도저히 예상치도 못했거든요. 저는 괜히 항의를 했다가 딸이 번역 앱에 적혀있는 내용이라도 이해하고 더 큰 상처를 받게 될까봐 황급히 지하철에서 하차했고 저는 그렇게 택시를 타고 곧장 숙소로 돌아온 뒤 그 길로 곧바로 일본에서 남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발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인들이 시민의식이 좋고 깔끔한 나라라는 소문이 자자한 건 그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인들은 자신들과 다르거나 약해 보이는 상대에게만 죽일 듯한 차별과 혐오를 가함으로 겉으로 보기에만 정상적인 국가처럼 보이는 듯했죠. 그리고 이러한 알면 알수록 소름 돋는 국가인 일본에서 딸을 키우는 건 그야말로 영국에서 살 때보다 더욱 미친 행위가 분명했기에 저는 딸에게 더욱 큰 상처를 주기 전에 거의 도망치듯 한국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딸은 일본에서의 경험이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녀는 그렇게나 가고 싶어 하던 한국에 도착했음에도 여전히 풀이 잔뜩 죽은 상태였는데요. 그리고 일본에서의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했던 저 또한 아무래도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겉으로만 문화 강국이고 세련된 사람들이 사는 국가처럼 보일 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기대 없이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공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이동을 시작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죠. 바로 웬 공항 직원이 장애가 있는 딸을 보고 다가오길래 저는 한국도 딸에게 차별을 가할 목적으로 접근하는구나 싶어 잔뜩 긴장한 채 날 선반응을 보였는데 한국인 공항 직원은 이내 도저히 믿기 힘든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공항 측은 노약자를 동반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스마트워치고 이 스마트워치는 심박수, 혈압, 산소 수치와 같은 중요한 요소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AI 통합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따님에게 혹시나 문제가 생겨도 곧바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 스마트워치에는 비상 모드까지 구현되어 있어 의료진과도 즉시 연락을 할 수 있죠. 또한 이 스마트워치는 보호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GPS를 자동으로 추적해주기도 하기에 미아 발생 등의 각종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워치는 한국의 여러 최첨단 인프라에 대한 맞춤형 기술이 구현되어 있기에 한국의 식당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 이 스마트워치 하나로 지갑 없이도 태그리스 결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약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만이 존재했다면 한국에서는 청하지도 않았음에도 약자를 위한 배려와 도움을 베풀어 주었고 기술력과 인프라 면에서도 일본을 아득히 뛰어넘은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이러한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인프라 덕분에 지갑 없이도 그저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모든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이어나갈 수 있었다면
일본인들은 모든 결제를 무거운 동전을 통해 완료했기에 특히나 장애가 있는 딸을 챙겨야 했던 제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즉, 한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한 국가임에도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졌을 뿐더러 전통적인 기술 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기술력을 가진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첫 경험부터 상당한 경이로움을 느끼며 공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동을 하던 와중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죠. 나디아는 이내 화장실이 급하다며 신호를 보내왔거든요. 사실 나디아처럼 장애가 있는 경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영국은 아예 공중화장실 자체가 거의 없어서 나디아는 화장실을 참다 못해 그냥 길거리에서 모든 것을 배출해버리는 경우도 많았고 어찌어찌 화장실을 찾는다고 해도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시설을 갖춰놓은 곳은 아예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공항에는 과장을 조금 보탠다면 눈 떨리는 곳마다 화장실이 존재할 정도로 영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화장실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화장실에 매우 인색한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선진적인 면모였고 저는 인프라 강국 한국의 감사를 느끼며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공중화장실마저 저희 집의 장애인 이용에 특화된 화장실보다 더욱 최첨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일단 이곳 화장실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높이 조절이 되어 있는 세면대와 센서로 작동되는 수도꼭지와 비누 디스펜서, 손 건조기까지 구비해두고 있었는데요. 또한 바닥과 벽에는 낙상 감지 센서까지 내장되어 있어 낙상이 감지되면 보호자나 응급 서비스에 즉시 알려주는 기능까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표면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특히나 낙상에 취약한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기술적으로 진보한 국가고 또 약자를 배려하는 착한 국가면 이러한 공중화장실에서 마저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이제 한국에 놀라기도 지쳐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는데요. 나디아 또한 평생을 살았던 영국보다도 한국에서의 1시간이 더욱 인상 깊었는지 연신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고 저는 이렇듯 기뻐하는 나디아의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봤기에 정말 엄마로서 눈물까지 났죠. 그렇게 저희는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향하는 길에 웬 공원 하나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먼저 숙소에 짐부터 놓고 싶었으나 나디아는 한국에서 좋은 감정을 느꼈는지 공원부터 들르자며 떼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사람을 그렇게나 좋아하는 딸이었지만 영국에서는 매번 차별을 당하기 일쑤였기에 저는 딸이 괜히 사람이 많은 공원에 갔다가 또다시 차별을 당할까봐 엄마로서 두려운 감정부터 들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한국이라면 뭔가 다를 것 같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고 그렇게 딸과 함께 공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디아는 한국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공원에서는 웬 한국인 아이들이 한국 콘텐츠에서나 보던 딱지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요즘 오징어 게임 등의 한국 콘텐츠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딸 또한 한국 콘텐츠를 통해 딱지치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나디아는 곧바로 딱지치기를 하는 아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그런 나디아를 귀찮아할 게 분명했음에도 오직 한국에서만큼은 딸이 구경을 하기 시작하니 한국인 아이들은 처음 보는 나디아에게도 함께하자며 놀이에 끼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나디아에게 장애가 있다는 건 한국의 아이들도 겉모습을 통해 눈치를 챘을 텐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아이들마저 장애가 있는 딸을 배려해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한국의 아이들은 정말로 딸을 배려해주면서 함께 딱지치기를 했고 나디아는 이러한 처음 겪어보는 배려와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에 진심으로 행복해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며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나디아가 이렇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살면서 본 적이 없고 나디아에게 이 정도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아이들마저 웬만한 어른들보다 수준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장애를 가진 딸을 둔 엄마로서 한국인 아이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까지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그렇게 놀이가 끝날 때쯤 한국인 아이들에게
도대체 왜 장애가 있는 나디아를 놀이에 끼워준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한국인 아이들에게 말을 걸자마자 곧바로 실수를 깨닫게 되었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딱 봐도 초등학생쯤밖에 안 되어 보였기에 제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인 아이들은 꽤나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는 놀이를 함께 즐기기엔 나이나 실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어떻게든 놀이에 끼워주는 문화가 존재하거든요. 저희는 함께 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절대로 따돌리지 않아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아이들마저 일본의 냉정하고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어른들과는 차원이 다른 높은 배려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국가의 수준이 높으면 아이들마저 이렇듯 유창한 영어를 구사한다는 말인가? 저는 모든 것을 다 갖춘 한국의 모습에 완전히 넋을 놓아버리고 말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깍두기라는 문화가 있고 이 문화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함께 게임을 할 때 나이와 기술, 신체 능력 등으로 인해 표준 팀 구조에 맞지 않는 아이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어울리기 위해 만들어진 오직 한국에만 존재하는 문화라고 했는데요. 이렇듯 규칙에 구애받지 않는 깍두기 역할을 만들게 되면 어린아이들,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결국 모든 아이들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한국에서는 나디아처럼 능력이 조금 부족한 아이더라도 늘 소속감을 느끼고 소외감이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자랄 수 있던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배려심이 부족하기 마련이고 게임에서 숙련된 아이들은 자신의 재미를 위해 남을 배려하지 않기 마련인데 한국의 아이들은 게임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훨씬 어린 아이를 깍두기로 유쾌하게 포함시켜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했고 이는 경쟁보다 친절을 우선시하려는 한국의 뿌리 깊은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았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깍두기 문화야말로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집단이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국의 역사를 증명하는 것 같아 엄청난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저희가 향할 선택지였던 한국과 일본 등의 나라를 조사하면서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나라가 어려워질 때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고 또 국가 파산의 위기에는 금이나 귀중품들까지 전부 내어놓을 정도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며 이러한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어떠한 위기가 닥치든 늘 극복했던 사람들이라고 배웠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한국인들의 놀라운 모습은 그저 요행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 모양이었죠. 한국인들은 깍두기 문화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누구도 소외감이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고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리고 차이점을 인정하며 서로를 돕는 법을 배웠기에 이렇듯 불가사의한 기적을 연이어 만들어낼 수 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깍두기 문화를 통해 길러진 따뜻함과 포용성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여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친절을 기억하고 자라며 그 친절을 계속해서 전수하고 있던 거였죠. 아무래도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극한의 이기심을 가진 일본과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던 이유도 이러한 자신들의 수준 높은 문화 덕분인 듯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은 분명 그동안 상처만을 받아왔던 저희 모녀일지라도 기적을 선사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숙소에 짐을 놓고 본격적인 한국 여행을 하기 위해 움직였어요. 한국은 대중교통 편의성 부분에 있어서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는 대중교통 인프라 강국이었고 저는 나디아를 데리고 한국의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지하철 역사에 도착함과 동시에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한국의 지하철은 우수했고 지하철 발권도 공항에서 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비접촉식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저는 제가 스마트워치에 연동해 두었던 신용카드는 해외 결제를 막아놓은 카드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였죠. 즉, 한국은 지갑을 전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인프라 선진국이 맞았지만 저는 제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숙소로 다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머리를 감싸쥐고 있던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웬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곤란해하고 있는 저희를 유심히 보더니 이내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영어를 구사하며 저희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물었고 이내 아무 말도 없이 지하철표 2장을 발권해 주었는데요. 그러고는 어느 방향의 지하철을 타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주더니 이내 제가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대로 갈 길을 가버리더라고요. 그의 행동은 마치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므로 내 감사 인사 따위는 받을 필요조차 없어라고 말하는 듯 했고
저는 그의 행동에 한국의 깍두기 문화를 처음 겪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한한 감사를 느끼게 되었죠. 저는 영국에 있을 때 이러한 호의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맹렬한 감동을 느끼며 지하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면모는 지하철을 대기하는 와중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났는데요. 한국의 지하철 승강장에는 충전 포트를 갖추고 있어 승객들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었고, 승강장에 설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승객의 선호도에 맞춘 뉴스, 날씨 업데이트 및 엔터테인먼트 옵션을 제공하고 있었기에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끔 해주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하철 승강장 내부의 전자 디스플레이는 문화 정보, 관광객 추천, 재미있는 퀴즈를 제공해주고 있었고, 이건 장애가 있는 제 딸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 딸은 장애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인내심이 없고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한국 지하철의 다양한 시설들 덕분에 딸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루하지 않은 기다림을 할 수 있었죠. 물론 한국의 놀라운 모습은 여기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나디아는 잘 걷지를 못하기에 늘 접이식 휠체어를 가지고 다니며 중간중간 휠체어에 앉혀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내 열차가 들어왔고 저는 휠체어를 끌며 나디아를 먼저 지하철에 태우려고 했는데 열차의 문이 열리자마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디아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휠체어를 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영무원조차 저를 쫓아냈다면 한국에서는 영무원까지 달려나와 나디아가 무사히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저는 이러한 믿기지가 않는 상황에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처에 한국인들이 너도 나도 도움을 주는 것도 놀라웠지만 도대체 한국인 영무원은 어떻게 제가 휠체어를 옮기는 것을 알고 달려나왔다는 말인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내 한국에 숨겨진 비밀을 인지하게 되고 그 즉시 벙찔 수밖에 없었죠. 바로 한국의 지하철 내부에는 AI 기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CCTV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정상적인 행동, 무인 물품 또는 혼잡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스마트 CCTV는 이러한 휠체어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까지 전부 감지해주고 영무실에 알림을 보내고 있기에 한국인 직원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곧바로 저를 도와주기 위해 온 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배려 시스템에 엄청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은 이러한 기술을 구현해 놓을 기술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만약 기술력이 뒷받침된다고 해도 이렇듯 돈이 안 되는 배려의 시스템 따위는 절대로 구현해내지 않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물론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한국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선진국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지하철 내부도 충격적이었던 건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지하철 내부에는 연중 최적의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 기후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고, 공기순환 센서는 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하여 신선한 공기순환을 보장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든 적든 늘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었죠. 물론 일본의 지하철은 깨끗하고 안전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부대껴서 공기의 질이 무척이나 안 좋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역시나 한국은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서조차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만족스러운 이동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지하철도 일본의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정말 개미 기어가는 소리 하나 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조용했는데 나디아는 오히려 이러한 고요함의 긴장감을 느낀 모양이었기 때문인데요. 나디아는 일본에서 매우 큰 상처를 받은 상태였는데 이러한 일본과 비슷한 한국의 고요한 지하철 환경과 한국인들의 일본인들과 비슷한 외모 때문에 엄청난 긴장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나디아는 앉은 채로 대소변을 그대로 배출해버리고 말았거든요. 저는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에 완전히 굳어버렸고 이번에는 정말로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차별과 무시를 겪겠구나 싶어 나디아가 상처를 받을까봐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다니 한국인 승객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감정을 느끼며 그야말로 완전히 넋이 나가고 말았죠. 역시나 웬 한국인 아저씨는 인상을 찌푸린 채로 나디아 쪽으로 다가왔고 저는 이제 정말로 대가를 치르겠구나 싶어 공포에 질린 채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한국인 중년 남성은
대소변을 지린 나디아를 번쩍 들어올렸고 그대로 자신의 어깨에 들쳐맸거든요. 그런데 나디아의 바지에는 대소변이 그대로 묻어 있었고 이 때문에 중년의 남성이 입은 옷은 그대로 더러운 오물들이 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인 남성은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성이 나디아를 들쳐매자 바로 옆에 있던 젊은 한국인 여성은 가방에서 휴지와 물티슈를 꺼내 나디아의 휠체어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인들의 행동에는 일체의 짜증이나 분노의 감정도 존재하지 않았고 저는 너무나도 미안하고도 감사한 마음에 이 여성의 휴지를 넘겨받고 함께 자리를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 몫은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행동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지를 꺼내 바닥을 닦았고 별도의 휴지나 물티슈가 없던 다른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휴지를 넘겨받아 청소를 돕기 시작했거든요. 때문에 저는 도저히 청소에 끼어들 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제가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자 영어를 할 줄 아는 다른 한국인은 제게 물 한 병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하며 위로의 말까지 건네오더군요. 괜찮아요. 아이들이 다 그러면서 크는 거죠.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 이불에 오줌을 쌌는걸요? 그런데 당신의 딸은 그보다 더 어려 보이므로 이건 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인들은 이러한 따뜻한 말을 건네며 나디아에게도 물과 담요 등 여러 물품들을 건네며 정말 믿을 수 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요. 심지어 몇몇은 자신의 향수까지 꺼내며 악취로 뒤덮인 지하철을 정화시켰기에 저는 정말 면목이 없으면서도 일본과는 다른 한국인들의 따뜻한 호의에 결국 눈물까지 흘리며 감동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도움 덕분에 상황은 다음 역에 정차할 때까지 단 2분 만에 완전히 수습되게 되었죠. 그러나 한국은 뭘 이 정도로 놀라냐는 듯 더욱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바로 다음 역에 정차하자마자 청소 직원들이 청소도구로 중무장한 채 열차에 탑승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한국의 비상상황 체계는 놀랍도록 잘 구현되어 있는 듯 보였고 저는 이러한 한국에 뭐 하나 빼놓을 것이 없는 완벽한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이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청소 직원들과 함께 영무원까지 이번 정거장에서 대기 중이었고 저보고 하차하라는 신호를 보냈거든요. 저는 군말 없이 하차했어요. 저는 분명 지하철 내부를 어지럽힌 죄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고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인 채 일본에서처럼 영무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영무원을 따라 도착한 곳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화장실이었고 영무원은 사람 좋은 미소를 내보이며 이곳 화장실에는 기저귀를 교환하는 별도의 공간이 존재하므로 이곳에서 아이의 뒷정리를 하면 된다는 친절한 말을 해왔거든요.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란 말인가? 저는 한국에 뭐 하나 빼놓을 데 없는 완벽한 인프라에도 놀랐지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실수에도 관대하게 용서를 해주고 또 너나 할 것 없이 기꺼이 도움을 베푸는 수준 높은 문화에 다시금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정말 평생 동안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호의였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나디아에 대한 뒷정리를 마치자 그동안 자신의 옷이 똥범벅이 되든 말든 신경조차 안 쓰고 묵묵히 나디아를 업고 이곳 화장실까지 와준 중년의 남성은 이곳 지하철역 지하상가에서 사왔다며 나디아가 갈아입을 옷까지 가져왔는데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제 지갑에 있던 현금을 전부 빼내서 저희를 위해 믿기지 않는 도움을 베풀어준 남성에게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애들은 원래 다 그러면서 크는 것이고 아이를 위한 호의는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겨진다며 만약 자신이 이 돈을 받으면 자신은 한국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놈이 되어버린다는 놀라운 번역을 남긴 채 그대로 돈을 땅바닥에 둔 채 그대로 가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그대로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나디아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살아왔고 어떤 상황에서도 눈물을 삼키며 강인한 엄마의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인들이 제게 보여준 모습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거의 탈진을 할 정도로 눈물을 쏟고 말았죠. 한국인들은 정말 저희에게 믿을 수 없는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무리 장애가 있는 딸이더라도 충분히 차별받지 않고 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거든요. 그리고 나디아는 본능적으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고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따뜻한 곳임을 느꼈는지 한국에서만큼은 늘 웃는 얼굴을 보이며 행복해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인들의 도움과 호혜 덕분에 한국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저는 현재 한국으로의 이민을 가기 위해 진지하게 한국에서의 삶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사는 경험은 정말 그 어떤 귀중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회고, 한국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기적의 국가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